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미분 방정식에 대한 것을 다루었었어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회로에 적용하면 된다라는 것까지만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자, 첫 번째가 고유응답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고유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자, 회로 내에 강제 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강제로 전화번이나 전류원을 달아주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부 소자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구동되는 회로를 우리가 응답을 구하면 그게 고유응답이 돼요. 자, 고유응답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그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 해라고 했을 때 리스폰스라고 했을 때 그 응답의 형태가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어떤 형태냐면 자,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t로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재차 방정식 혹은 뭐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고 우리가 근해 공식을 통해서 여기 s라고 하는 이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물론 2차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 1차 미분 방정식인 경우에는 이게 근해 공식을 굳이 안 써도 나와요. 근데 2차 미분 방정식인 경우에는 근해 공식을 통해서 s를 구하고 자, 이 k라는 값은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 있어야 그러니까 특정을 시킬 수 있어요. 그게 주로 이제 초기 조건이라는 형태로 주어지는데 2차 미분 방정식인 경우에는 초기 조건이라는 거는 보통 t 0에서의 값이에요. t 0에서의 값이 하나만 주어질 거 아니야. t 0에서의 값이 두 개가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뭐 한 번 미분한 값을 준다든지 아니면 한 번 적분한 값을 준다든지 해서 하나를 더 주어지게 되면 k 값이 특정이 돼요. 자, 두 번째가 있는데 자, 강제응답이라는 게 있어요. 강제응답이라는 게 있고 얘는 실제로 뭐 독립전화번이나 독립전류원과 같은 외부에서 인가해주는 강제 전원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제가 아직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자, 테이블 뭐 7.1과 7.2를 보면은 시험 강제해라는 걸 써요. 이거는 뭐 더하기는 뭐 여기에 어떤 fx라고 하는 이제 강제 함수 부분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강제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시험 강제를 설정하는 것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1학기 때는 직류 전원만 쓴다 그랬죠? 직류 전원인 경우에는 시험 강제를 그냥 a라는 어떤 의미의 상수로 놓고 풀어요. 자, 요거까지만 일단 하고 일단 실제로 문제를 보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서 중요했던 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룰 거는 6.1절을 다룰 거고 고유응답에 대한 것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자, 고유응답을 풀 때는 우리가 자, 경험적으로 이러한 그러니까 뭐 f 프라임, f2 프라임 더하기 f 프라임 더하기 뭐 x 이퀄 0. 뭐 여기 뭐 상수 뭐 c가 있을 수도 있고. 자, 이와 같은 방정식을 풀 때 그것의 근을 구해 보면 해를 구해 보면 fx가 뭐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t의 형태로 항상 생겼더라라는 경험에 의해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뭐 이것의 뭐 유도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학기에 있는 공업수학에서 배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세하게 배우면 되고 우리는 일단 결론만 갖다 씁시다. 자, 회로 내에 강제 함수가 없는 방정식을 우리가 풀 때에는 자, 재차 미분 방정식 혹은 특성 방정식이라는 것을 풀 텐데 그 근의 형태를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해서 풀겠다. 그리고 그 형태가 자, 이와 같이 생겼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건지 봅시다. 자, 6.1절에서 보는 게 이제 오늘 할 얘기고 자, 여기 보면은 without source예요. 자, 전원이 없는, 그러니까 무전원 회로에 대해서 무전원 RL 그리고 무전원 RC 회로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자, RC 그리고 RL이기 때문에 커패시나 인덕터가 한 개씩만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한 종류만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1차 미분 방정식이 돼요. RLC가 다 포함되어 있으면 그때는 2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데 자, 지금은 우리가 6장에서는 그래서 1차 미분 방정식만 다룬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타임 컨스탄트에 대한 건데 이건 무전원 우리가 RL 혹은 RC 회로 그냥 혹은 이제 무전원 RLC도 마찬가지인데 자, 아까 우리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방정식, 뭐 VT라고 하는 전압을 구한다, 뭐 IT라고 하는 전류를 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의 해 형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냐면은 자, 이것에 대한 응답을 뭐 누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지. 근데 뭐 V1T라는 것과 V2T라는 것을 그냥 비교해서 알려주고 싶을 때 어떤 게 더 빨리 이렇게 감소하는지, 어떤 게 더 천천히 응답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직선을 따지면 자, 누가 봐도 어떤 게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직선인지 얘기할 수 있죠. 설명하기 되게 쉽지. 기울기가 얘는 1이고 얘는 2야 라고 하면은 그냥 뭐 적어도 뭐 중학교 정도의 수학을 배운 사람이면은 기울기 2인 게 더 빨리 증가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지수함수적으로 아니 이렇게 보면 안 되지. 지수함수적으로 이러한 감소 패턴을 보일 때 이 감소하는 것이 뭐 더 빨리 감소할 수도 있고 이게 천천히 감소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울기와 같은 어떤 대표할 수 있는 값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값을 우리가 시상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시상수 값에 따라서 자, 시상수의 값은 원래 값 대비 63%만큼 변했을 때의 그 시간이에요. 그러면 얘는 타우 1이라고 하고 얘는 타우 2라고 하면 자, 얘가 더 빨리 움직이는 거지. 시상수가 짧으면 더 빨리 움직여서 63%에 다가가는 거예요. 자, 시상수가 크면 더 느리게 움직여서 그 63%에 천천히 다가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울기와 같이 쓸 수 있겠죠. 시상수 값이 커라고 하면은 얘는 천천히 움직이는구나. 시상수 값이 작아라고 얘기하면 얘는 빨리 움직이는 패턴을 갖는구나 라는 거를 기울기처럼 쓸 수 있어요. 자, 그 개념을 6.2에서 할 건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타우라는 여기 지금 내가 그냥 뭐 약속 없이 타우라고 썼는데 시상수를 보통 이제 타우라는 약속 기호로 써요. 이거를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그거를 지금 6.2절에서 다뤄볼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항값과 커패시터 값 그리고 인덕터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시상수를 그냥 기계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일반적인 1차 미분 방정식을 다루는데 자, 아직까지는 전원이 없는 경우예요. 그리고 자, 드디어 DC 전원이 나왔어요. Circuit with 그다음에 DC source라고 해서 나왔고 자, 전원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뭘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가 뭐 중간고사 문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얘기인데 자, 슈퍼포지션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전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있는데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떤 거냐면 이제는 회로가 과도 응답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이제 볼 일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은 자, 뭐 커패시터가 이렇게 충전이 일어나고 있다가 갑자기 외부에서 전원이 끊기면 걔가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겠지. 자, 그런 과정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일종의 스위치예요. 스위치를 닫았다 열었다가 뭐 열었다 닫을 수도 있고 자, 그와 같은 스위치 동작을 매번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표현하기 어렵겠지. 뭐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스위치를 대신할 수 있는 함수를 우리가 도입하고 싶은데 그게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다루겠지만 자, 어떤 타임 t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0이라고 합시다. 예. 자, ut라고 이제 써요. ut라고 하는 거는 자, 요 괄호 안에 있는 변수가 0의 값이 되는 시간에 값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자, 스텝이잖아. 계단 형태로 변해요. 그리고 유닛이라는 게 이제 1이라는 높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계단 높이가 1인 함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자, t equal 0일 때, 여기 t에 대한 함수고 0일 때 자, 그 전에는 계속 0의 값을 갖다가 자, 계단이 하나 나오는데 높이 1이에요. 자, 이런 자, 높이 1인 계단이 그 이후에는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마치 뭐냐 하면 1V짜리 전화번 혹은 1V짜리 전류원이 자, 스위치가 꺼져 있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가 t 0에서 연결이 되어서 그 값이 1로 바뀌는 것을 얘기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스위치를 대신하는 함수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스텝을 넣었을 때 이런 그러니까 유닛 스텝 펑션이나 뭐 그러니까 유닛이 아니더라도 스텝 펑션을 넣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응답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뭐 전류원 전화번호를 갖다가 함수식으로 표현하고 나면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뭐 응답을 구해 봐야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유닛 스텝 펑션을 이용했을 때의 회로를 우리가 해석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7장으로 가면은 자, 이거 시상수에 대한 것만 빼고 이 부분들이 다시 반복돼요. 대신에 이때는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반복돼요. 자, 그러면 일단 6.1절을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여기 그림이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자, 저항 R과 커패시터 C가 있는 회로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전원이 없죠. 자, 무전원 RC 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전원 RC 회로라고 얘기하면은 자, 이렇게 생긴 회로를 우리가 무전원 RC 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독립전원 혹은 뭐 독립전류원, 종속전원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전류가 과연 흐를까? 자, 미리 충전되어 있는 커패시터에 에너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이 회로에 응답이 생성된다. 다시 말하면 전류가 생성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미리 충전된 게 없다. 그러면 전류 안 흐르겠지. 그렇죠? 에너지가 없는 거잖아요. 어디까지나 미리 충전되어 있는 자, 지금 내가 얘기하는 미리 충전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앞으로는 초기 에너지라고 쓸 거예요. 자, 앞으로 제가 뭐 초기 에너지 값을 얘기하면은 초기 에너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어떤 그 저장 소자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회로가 동작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럼 보면은 지금 RC 단일 루프 회로이다. 그리고 자, 이니셜 볼테이지를 자, 이니셜 볼테이지라는 게 지금 T 이퀄 0에서의 값을 얘기해요. T 이퀄 0에서의 값을 자, V0라고 하는 그냥 임의의 값으로 뒀어요. 자, 0은 아닌 거고 V0라고 하는 값을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전류 IT를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 회로를 해석할 거냐면 우리가 소자와 소자 사이에는 노드를 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소자와 소자 사이에 노드가 있어요. 여기에 노드를 하나 잡을 거예요. 그리고 이 노드로부터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볼게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일단 뭐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자, 회로 내에 전류원 전화번이 없으므로 자, 회로의 응답은 자, 초기에 커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 초기 에너지를 우리가 자, 2분의 1. 자, 우리가 지금 t 이퀄 0에서의 전압값을 v0로 봤으니까 2분의 1 cv0의 제곱으로 볼 수 있죠. 이 에너지에 관련된 거는 5.1절에서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t 이퀄 0일 때, 0보다 클 때의 회로의 응답 vt와 it를 구하자. 자, KCL을 우리가 이용해서 구할 거다. 2.6절에서 나오는 KCL을 이용할 거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고유 응답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유 응답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고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회로 소자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을 얘기해요. 그리고 강제 응답이라는 것이 이제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강제 응답과 고유 응답을 더하면 자, 전체 응답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가 이래요. 우리가 고유응답을 배우고 나면 강제응답을 배울 거예요. 강제응답까지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전체 응답을 구하는 걸 하겠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체 응답을 구하는 거를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전류 그리고 이쪽을 그러니까 위에 그러니까 저항을 거쳐서 내려가는 전류. 자, 둘 다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노드에서 밖으로 나가는 전류예요. 그렇죠?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라고 하는 KCL을 쓰는 거고 자,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자, 여기 전압이 VT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전압이 VT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병렬 연결이니까 그래서 지금 커패시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값
그리고 오메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구한 저항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값의 합은 0이다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자, 미분 방정식을 푸는데, 자, 지금 여기 커패시터 C에 대한 커패시턴스 상수를 양변을 나눠줘요. 자, 나눠주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미분 방정식을 세울 때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항상 1로 볼 거예요. 1로 설정할 거예요. 자, 여기서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 그러니까 최고차 미분항이라는 게 뭐예요? dt분의 dv가 최고차 미분항이지. 그래서 자, 얘 앞에 붙어 있는 개수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을 C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바뀌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이제 뭘 쓸 수 있냐? 변수 분리법이라는 걸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보세요. 자, V dv, 그다음에 rc분의 1 곱하기 dt라고 하는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풀어주기 위해서 양변을 적분을 해요. 적분을 하면 자, 뭐 v분의 1 곱하기 dv의 뭐 인테그랄, 그다음에 마이너스 rc분의 1 곱하기 자,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어. r과 c는 상수예요. 상수이기 때문에 얘들은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야. 그리고 여기 1이라고 하는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그냥 상수가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뭐 여기 분수함수에 대한 적분하면은 로그 함수가 나온다는 거는 배웠죠? 그렇죠? 알고 있지? 자, 그러면 자, 로그 함수가 그래서 나와요. 자, 얘를 풀어주면 지금 보는 것처럼 자, 뭐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얘를 잠깐 좀 이따 생각하고 자,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뭐 곱하기 t의 형태로 나와. 이해돼요? 자, 우리가 아까 어떻게 가져갔어요? 고유응답의 형태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t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해 보니까 자, k 곱하기 익스포넨 물론 지금 여기 s 자리에 뭐가 써 있긴 하지. rc분의 1이라는 거. 그러면 그냥 rc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s로 본다면 그냥 그 값이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자, 물론 마이너스 st긴 한데 마이너스 st든 그냥 st든 어차피 같은 패턴이죠. s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풀지 않고 그냥 경험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고 풀겠다는 거예요. 자, K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니까 한 점에서의 값이 그러니까 한 점에서의 값이 주어지면 되겠죠. 자, 지금 보면은 VT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여기 문제에서 t = 0에서 v0라고 하는 값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v0라고 하는 값이 그러니까 t = 0에서의 값이 v0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을 넣고 풀면 자, 이와 같이 값이 구해진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풀었을 때 자, 뭐 rc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디 갔어? 네, 이거.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의 형태의 응답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을 st로 쓴다는 거예요. rc 회로에선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봤고 그럼 rl 회로도 이렇게 나오는지를 뒤에 슬라이드에서 볼 건데 자, 그 전에 이제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는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자, 그럼 전류 I를 구해보자는 건데 전류 I는 여기 저항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이니까 위쪽에 전압 VT를 우리가 구했죠? VT 구했지? 그러면 자, R분의 VT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전류 IT는 자,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VT를 구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오메 법칙으로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전압이 아니라 에너지. 커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자, 이 커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초기에는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사라지겠죠. 그렇죠? 여기 저항에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WC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곱하기 CV 제곱으로 쓸 수 있는데 자, VT를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이 값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 자, 전력을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전력은 우리가 V 곱하기 I로 구할 수 있죠. 혹은
전력 P는 V 곱하기 I 혹은 자 R분의 V 제곱 혹은 I 제곱 R이라고 쓸 수 있다라고 나왔었어요.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자,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이렇게 풀 수 있고 에너지라는 거는 전력의 시간에 대한 적분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0부터 t까지에 대한 이와 같은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자, 이렇게 표현된다. 그러니까 초기 에너지라는 것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자, 결국 시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줄어드는 형태로 되겠죠.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이 값이 이렇게 설정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얘기는 뭐냐 하면 실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여기 같은 문제예요. 앞에 같은 문제인데 실제 값이 주어져서 이 IT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맥시멈 파워를 구해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저항에서 근데 여기 앞에서 구했던 공식을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건데 자, 커패시턴스 상수가 1 마이크로패럿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저항 R은 지금 1kΩ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V0, T 이퀄 0에서의 초기값이 5V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자,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 공식을 그대로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자, V0 곱하기 익스포넨셜을 마이너스 RC분의 T로 그러면 여기 V0분의 V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C분의 T 그리고 V0 값에다가 5V 그 다음에 여기 R과 C를 곱해서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000T가 나오게 되어서 VT가 나오고 IT라고 하는 거는 자,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 값이 이렇게 되고 자, 전력 값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이 맥스 값이 언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맥시멈 파워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가 최대값이 될 수 있는 점을 구해주면 되겠죠? 언제겠어요? 지금 익스포넨셜 함수가 마이너스의 지수를 갖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떨어져요. 그러면 시간 0일 때 가장 앞에서의 시간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거예요. RL 회로예요. 우리가 RC 회로에서도 RC 회로에서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의 해 형태를 구했었는데 그럼 RL 회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RL 회로에서도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의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는 고민 없이 그냥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회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RL 소자를 갖고 있는 단일 루프 회로이고 자, T 이퀄 0에서의 초기값, 이니셜 커런트 값이 I0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회로 내에서 자, 전원이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전원 RL 회로가 돼요. 그래서 회로의 응답은 초기 인덕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에 의존할 거고 그 에너지의 값을 우리가 2분의 1 Li 제로의 제곱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이제 KVA를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전류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KVA를 쓰게 되면 자, 둘 다 전압 강화가 되겠죠. 두 개 다 전압 강화가 이룬다고 해서 보면 자, L 곱하기 DT분의 DI 더하기 RI 이퀄 0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양변을 L로 나눠줘요. 그러면 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로 됐고 L분의 R 곱하기 I 이퀄 0으로 바뀌었지.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변수 분리법이라는 거를 써요. 자, 변수 분리법을 쓰게 되면 자, 이 오른쪽은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로 된 거고 왼쪽은 자, i에 대한 함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앞에서 마찬가지 형태로 문제가 풀어지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고 이거를 우리가 IT에 대한 식으로 바뀌면 그러니까 IT에 대한 식으로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자, 지금 앞에서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가 됐죠.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뭐 곱하기 T.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별로 의심 없이 그냥 이걸 놓고 대입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여기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세웠잖아요. 자, dt분의 di 더하기 l분의 ri 이퀄 0. 우리가 it는 k 곱하기 exponential st라고 보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여기 넣어주면 되겠지.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봅시다. k 곱하기, 자, st니까 s가 하나 앞으로 나오겠죠? 자, s 곱하기 exponential의 st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l분의 r 곱하기 k 곱하기 exponential의 st 이퀄 0의 결과가 나와요. 자, 요거를 우리가 풀어주면 s값 구할 수 있고, 자, 구하는 거 봅시다. 지금 k 곱하기 exponential의 st로 묶을 수 있지. 자, 얘 묶고 얘 묶고 얘 묶고 얘 묶으면, 그러면 s 더하기 l분의 r 이퀄 0이 돼요. 자, 얘가 0이 될 수 있어요. 언제? k가 0일 때. 그렇죠? 근데 이거는 특수해지. 일반적인 해가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게 일반적인 해겠죠. 그래서 s 이퀄 마이너스 l분의 r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자, 이러한 해의 형태를 가정했었잖아. 여기에, 자, k 값은 아직 못 구했지만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l분의 rt를 써줄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l분의 rt 나왔지. 그리고 아직 구하지 않았지만 k도 여기 있네. 자,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지 않고 어떻게 푼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해의 형태가 exponential ks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니 이거를 이제 대입해서 거꾸로 s와 k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s와 k를 구하게 되면, 자, 앞에 거에서도 동일해요. 동일하게 그 vt 대신에 k 곱하기 exponential st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 s가 그 앞에 있는 식의 형태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k 값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k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써야 돼. 초기값 하나를 써야 돼요. t 이퀄 0에서의 값을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답을 보면, 자, 여기 이렇게 i0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데, 봅시다. 우리가 어디까지 구했냐면은, 지금 여기까지 구했지. 예. 여기까지 구했고, 자, t 이퀄 0에서의 값이 i0가 나와야 돼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그래요. 그쵸? t 이퀄 0을 넣게 되면, 얘가, 그러니까 요 부분이 1이 되지. 그쵸? 1이 되고, 이게 i0인데, 그 값이 뭐가 돼야 돼? k 값이 i0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k 값까지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뭐 조금 빠르게 설명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서 강의 녹화 올려주면 중간고사 후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풀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뭐 지금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예제까지 지금 할 생각인 건데, 자, 예제 6.1을 같이 봅시다. 지금 보면은 문제에서 자, 전류 IT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저항 R 이퀄 2옴이고 L이 1헨리. 그리고 자, 이니셜 커런트라고 하는 것이 T0라고 하는 값, 혹은 뭐 T 이퀄 0에서의 값이 3A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T0가 10이구나. 10초에서의 값이 주어진 거예요. 0초가 아니라 10초에서의 값이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무전원 RL 회로예요. 무전원 RL 회로고, 자, 이런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정식을 세워야 돼. 자, 방정식을 세운 데 있어서는 방법이 뭐 크게 두 가지겠죠. KVL을 쓰던 KCL을 쓰던. 여기서는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KVL을 쓸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쓰겠어요. 자, 그러면 전류 I가 여기 흐르면 I 곱하기 R이 전압 강화의 값. 그리고 L 곱하기 DT분의 DI가 전압 강화된 값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자, 첫 번째 방정식을 세워요. 물론 이 방정식 이제 미분 방정식이겠지? 자, 미분 방정식을 세워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최고차 미분양의 개수 얼마? 1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L로 양변을 나눠줘서 자, dt분의 di 더하기 L분의 r 곱하기 i 이퀄 0으로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뭐 여기는 이제 뭐 문제에서 주어진 개수를 넣어준 건데, 자, 여기까지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자, 우리가 무전원이잖아요. 그렇죠? 무전원이니까 우리가 해의 형태를 알고 있어. 어떻게? 자, it라고 하는 거는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을 st로 놓고 풀면 되죠. 만약에 뭐 vt라고 한다면 vt도 마찬가지로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을 st로 놓고 풀면 돼요. 여기서는 지금 구하라는 게 전류니까 전류에 대한 거를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을 st로 놓고 이거를 여기에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봅시다.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를 시간에서 3번 미분해요. 여러분 앞에서 마찬가지로 s 곱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 더하기 자 2 곱하기 i인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 이퀄 0이에요. 그렇죠? 자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을 st로 묶어줬을 때 s 더하기 2 이퀄 0이 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특수해. 우리가 일반 해를 놓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s 이퀄 마이너스 2라는 값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s 이퀄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했으니까 자 여기 네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자 특성 방정식을 풀어요. 풀어서 자 s를 구해요. 그 s를 구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전류 it가 k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아까 여기 s 이퀄 마이너스 2가 나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2t라는 게 나와요. 거의 다 구했죠? 마지막 남은 거 뭐예요? k를 구해야 돼요. k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자, 초기값을 이용해요. 자, 초기값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t 이퀄 0에서의 값은 아니고 그러니까 주어진 값이에요. 초기값 혹은 주어진 값 이용해서 자, k를 구해요. 그러면 문제가 다 풀려요. 단 이거는 고유응답을 구할 때야. 자, 강제응답을 구하는 건 뒤에서 또 다시 해야 돼요. 고유응답을 구하는 거는 자, 이 순서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어딘가에다 잘 써놓고 이 순서대로 연습하면 돼. 처음 해야 될 거 뭐냐? 방정식을 잘 세워야 돼요. 이걸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R과 L에 걸리는 전압 전류를 구할 수 있어야겠지. 그렇죠? 그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 최고차 미분양의 개수를 1로 맞춰주고 그리고 자, 특성 방정식에 우리가 해의 형태를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대입해서 실제로 뭐 미분하는 거 미분을 해야 되면 미분을 하고 곱하기가 있으면 곱하기를 하고 그래서 문제를 지금 여기 S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꿔줘요. 아, 여기구나. S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꿔줘. 그래서 S를 구해요. 지금은 1차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자, 뭐 덧셈, 뺄셈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으로 가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이 2차 방정식 형태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쓰거나 뭐 인수분해를 하거나 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S를 구한 다음에 자, 특성 방정식을 풀어서 S를 구하고 초기값을 넣어주면 답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아직 안 한 게 있죠? 초기값 아직 안 넣어줬어요. 자, 10초일 때의 값이 3이래. 그러면 I 10이라고 하는 것은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인데 이게 얼마야? 3이 나올 수 있게 바꾸어 주면 돼요. 아 여기 저거 여기 마이너스 2 곱하기 t니까 여기에 10이 들어가야죠. 이퀄 얼마냐? 3. 그래서 지금 보면은 k 값이 k 값을 구하면 얘를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을 넘겨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k 값은 3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20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지금 보면은 k 값이 3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20이 나오고 그럼 우리가 k 구했고
S 구했으니까 자 IT라고 하는 거는 K 곱하기 익스ponential ST의 형태였는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게 K값, 여기가 익스ponential ST에 해당되는 값. 그래서 이와 같이 답이 나온다.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 이와 같은 순서로 하면은 우리가 이번 학기 다뤄야 되는 고유 응답에 대한 거는 100%다 구할 수 있다. 중요한 거. 자,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해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S값을 구하고 그리고 초기 조건 혹은 주어진 값을 이용해서 K값을 구하는데 자, 1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구해야 되는 K값이 하나예요. 근데 2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구해야 되는 K값이 2개예요. 그러면 자 지금은 우리가 조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값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K 하나 구할 수 있는데 2차 미분 방정식에는 주어진 값이 2개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2개를 이제 우리가 자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면 그거를 쓰면 되는 건데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값을 구하는 거를 연습할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아직은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어진 값이 있어요. 근데 값이 앞으로는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그때 어떤 걸 이용하냐면 스위칭 전후에 대한 값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커피시터 같은 경우는 전압의 값이 스위칭 전후에 순간적으로 유지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위칭 당시에, 그러니까 직전의 값을 알고 있으면 스위칭 직후의 값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덕터도 마찬가지예요. 인덕터도 전류의 값이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스위칭 전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하면 보통 스위칭 전의 값은 뭐겠어요? 직류 정상 상태를 이용해서 구하겠지. 구한다고 하면은 스위칭 직후의 값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초기 조건으로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간고사를 마치고 나서 좀 보도록 합시다.